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3살 연하와 매우 긴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헤어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정신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연히 소셜 앱 같은 곳에서 만난 여자였고 저보다 3살이 어리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얘기들도 하다 보니 서로 알아가게 되었어요. 점점 전화도 자주 하고 페이스타임도 하다 보니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서로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실제로 만나질 못했으니 서로 썸 타는 사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사이가 진전되었더라고요. 우선 장거리 연애이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고 또한 한번 만나러 가려면 비행기 값이며 식비, 숙박비 등을 생각하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며 페이스타임으로 서로 시간을 공유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워낙 자존감이 낮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책을 많이 하고 약간 패닉 상태 같은 것이 자주 일어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친구에게 같이 있지 않아도 나에게 의지하라고 말을 했고 그 친구도 저에게 고맙다며 사이가 더 발전되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시간차도 심하다 보니 여러 사소한 이유로 싸우기도 했고 오해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서운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항상 싸울 때마다 제가 대화를 리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성격이 워낙 소심하고 제가 조금만 화를 내도 패닉 상태가 되어 대답도 잘 못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했고 그 이후로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뒤로도 미안하다고 제가 먼저 했었고 그 친구의 답변은 늘 답답하게 행동해서 미안하다고 했었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유가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절대 아니고 둘 다 잘못이 있다고 항상 얘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답답한 성격과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성격은 저 말고도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학교 친구들에게 잘해주면 자신은 잘해준 만큼 되돌려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되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냥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의 모든 싸움에서 제가 잘못을 지적하고 정신 차리라고 조금이라도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친구의 멘탈은 쉽게 무너져 버렸고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 때문에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고 자기 자신만 자책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힘들면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희망 고문을 하거나 하는 스타일을 질색합니다. 저는 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한 다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그냥 위로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여기서 위로를 해준다면 그 친구의 기분은 일시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여기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옆에 같이 있어준다면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나중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서로의 새 학기가 시작되어 매일매일 전화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그 친구에게 페이스타임으로 전화를 걸어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당시에 그 친구가 새 학기로 인한 스트레스와 집안 사정으로 힘들어했었는데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여 계획을 세우자고 했으나 그 친구의 태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현실을 파악하라고 전화 못하면 뭘로 대화하냐는 식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얘기해 줬더니 울면서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난리를 쳐도 반응이 없길래
제가 왜 가만히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또한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도 헤어질까봐 겁이 나서 헤어질 거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요점도 없이 빙빙 돌리며 모르겠다, 맞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답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말하라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가슴이 철렁해서 저 말은 그냥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전혀 패닉 상태가 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줘도 믿지 않고 그만하고 싶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도도 안 해보고 헤어질 거냐고, 왜 내 한마디에 패닉 상태가 되어버리느냐 등 4시간을 설득했더니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너무 우울해서 그랬다고 하며 헤어지지 않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순간 너무 비관적인 말을 들으니 충격을 받아 패닉 상태가 되었다고. 다시 생각해보니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이제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저와 같이 모든 일을 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는 너가 모든 것을 리드해봐라. 자신감을 갖고 좀 강해져라.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장애물을 뚫고 헤쳐나갈지 생각해라. 라는 식으로 냉정하지만 조언을 주기 위해 매일같이 말했고 그 친구는 알겠다며 마치 다른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변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장난으로 헤어지자 하면 그 친구가 항상 싫다고 못 헤어진다고 해서 그걸로 안심이 조금이나마 됐었습니다. 최근 학업의 스트레스와 가족 사정, 그리고 쉴 틈 없는 스케줄로 살아가는지 저에게 집중을 못해 저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안 좋은 징조로 보여서 바로 전화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 놀 때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제 생각을 안 하는 친구가 아닌데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었는지 제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네요.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그런 불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냐고 전화할 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패닉 상태였냐고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길래 저번 상황이 생각나서 또 헤어지고 싶냐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 대답이 전에 헤어지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런지 뭔가 찝찝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하지 말고 약속했던 거 다 제외하고 헤어지고 싶냐고 하니까 망설이더니 그래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유를 들어보니 제 잘못이나 저에 대한 정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선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제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진심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잘 챙겨야 할 것 같다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여기까지인 것 같고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저조차도 이러한 결정에 너무 갑작스럽고 저번처럼 다시 설득해보려 했지만 그 친구는 계속 울며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미쳐서 무릎도 꿇고 빌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밀어내냐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이렇게까지 절실했던 이유가 그 친구는 처음부터 저를 응원해줬었고 항상 제가 힘들 때 그리고 제 과거의 실수나 꺼내기 어려웠던 비밀을 얘기하면 항상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친구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되었고 만난 적은 없더라도 이미 정이 들어버렸고 당장 내일이라도 만날 사람처럼 느껴져서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랑을 느꼈었는데 만약 이유가 장거리 연애가 너무 힘들고 가능성이 없어서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 옆에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도 저는 언젠가 마음이 바뀌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든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은 후 그 친구에게 장문으로 괜찮을 거라고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계속 마음에 걸렸는지 문자로 정말 고마웠고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마음에 걸리지 않았었더라면 이미 전화로 끝낸 거 문자를 보고 답장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상대를 만나 장거리 연애를 시도하면서 제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해 후회는 하지만 만난 계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 페이스타임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제로 그 사람이 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얼굴 보면서 대화하니까 저에게는 정말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도 심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그런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친구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 친구의 무너진 멘탈을 다시 잡아보고 싶네요. 연애 관련 말고도 그 친구의 개인 사정으로 저에게 힘들다고 호소했을 때 그 친구에게 비관적으로 말을 했던 이유는 만약 그 친구에게 자꾸 희망이 되어주는 말을 한다면 그 친구가 거기에 안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크게 실망할 것 같아서 현실을 깨닫고 이제부터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고 싶었었는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서야 안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때 희망적인 말들로 다 잘 될 거라는 말을 해줬더라면 그 친구가 이렇게까지 멘탈이 무너졌을까요? 웬만해서는 사람 잃는 것에 대해 익숙하고 여태 만나본 여자친구들과의 이별이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었는데 오히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의 이별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미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정말 그 친구를 다시 잡아보고 싶네요. 차단은 안 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 친구에게 응원이 되는 말은 문자를 보든지 말든지 꾸준히 보낼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어차피 헤어진 이유는 그 친구가 심적으로 힘들어 현재 상황으로서 견디지 못했던 것이고 언젠가는 헤어져도 자신의 모습을 고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멀리서라도 응원하고 싶네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를 다시 잡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미치는 꼴은 저도 처음 봐서 너무 충격적입니다. 진짜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